안녕하세요. 항상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하고 싶은 김알TV입니다. 며칠 전에 제 지인분께서 전화가 오셨는데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이럴 때 자신에게 불리한 건 없는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분양받는 것, 매매로 집을 사는 것,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해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세 계약은 전세 보증금을 걸고 전세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주고 집주인 김땡땡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할게요.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 박땡땡씨는 즉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도 받고 이사 후에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대항력이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나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서 집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때 새로운 집 주인에게 내가 이 집에 임차권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라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에는요, 임차인의 대항력 날짜가 근저당이나 다른 기타 권리들보다 앞선 1순위로 되어 있어야지만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로 집을 알아보실 때는요, 등기부 등본을 보고 내가 1순위가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이 1순위로 들어가 있는 집은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1순위여야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권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후순위라면 앞선 순위부터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내 순위까지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순위라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집은 계약하지 마시고요.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도 하고 이사도 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앞선 순위대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의 효력은요, 같은 날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 지인처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은 있는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집주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은 그 전 집주인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때 임차인의 동의 없이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요,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고 난 즉시 기존 집주인분에게 내용 증명이나 문자로 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새 집주인으로 바뀌는 것은 싫다고 승계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 집주인이 나는 어차피 집을 팔았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그냥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깡통빌라 전세 사기들이 넘치고 있죠. 불법 컨설팅 업체들이 기존 집주인과 짜고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해서 우선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전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세 대출까지 알선해주고 대출 이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준다고 유혹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치룬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집의 소유권을 떠넘기는데요. 이렇게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동의 없이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즉시 기존 집주인에게 승계 거부 통지를 통해서 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즉 정리하면요, 계약 기간 동안 건물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임차인은 임대차의 승계를 오케이 인정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은요, 즉 사려는 새 주인이라면 현 임차인의 계약 승계 여부를 계약 전에 미리 따져보셔야 됩니다. 사려는 집의 임차인이 아직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머리 아픈 분쟁에 얽히지 않으시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로운 주인에게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분위기를 바꿔서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하기로 했어요.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은요,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라서요. 기존 집주인과 작성했던 계약서로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반대로 보증금이 올라가면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이때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3억 원이었고 증액 보증금은 3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게요. 이때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특이하게 기존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 금액 3억 원에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 3천만 원으로 연장한다는 기존 계약의 내용을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증액하는 보증금은 꼭 새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역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3천만 원 증액 부분 계약서에 꼭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와 같이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액 계약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집에 내 보증금을 침해할 만한 다른 권리가 생겼는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일입니다. 가정해 볼게요. 처음 이 집의 소유자는 김땡땡 씨였고요. 22년 3월 9일에 임차인 박땡땡 씨는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들어갔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땡땡 씨가 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안전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김땡땡 씨에서 장땡땡 씨로 바뀌었고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3천만 원 더 올려달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올려주게 된 경우입니다.
24년 3월 9일에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 집주인 장 땡땡씨로 바뀌면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23년 11월 1일에 근저당 1억 원을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날짜대로 처음에 내 전세보증금 3억 원은 1순위고요. 그 다음 주인이 빌린 근저당권 1억 원이 2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올리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급해버린 내 소중한 보증금 3천만 원은 3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된 가격이 3순위인 내 차례까지 안 오면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시기 전에는 꼭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보증금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 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는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요. 권리상 후순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은요, 기존 전세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주인한테 청구하시면 되고요. 모든 권리가 자동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변경되더라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찝찝하다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전세계약서에 새로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을 해두세요. 아니면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작성하신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마시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때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게 되면 경매 등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금을 올려준다는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경우에는요.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는 꼭 그대로 보관하시고요. 증액된 계약서의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잠깐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하면요. 절대로 빼주시면 안 됩니다.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시면 날짜가 새롭게 카운트됩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 변제 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지 마시고요.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 보험에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전세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김알TV 구독자님들은 한 분이라도 피해 보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세계약 체결할 일이 있으시거나 주변의 친구분이나 친척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식사도 제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